자, 교재 143페이지 들어갈게요. 11번 판례. 이건 뭐 별표 쳐야죠. 그리고 위에다가 브리타 A급으로 처리를 합니다. 재판에 대한 손해배상. 이미 법무에서 출제도 됐고요. 타 시험에서 입법고시에서 국회 입법활동으로 인한 국가배상을 물어봤어요. 따라서 타 시험에 나온 국회 입법활동에 대한 국가배상도 기억하시고 핵심 키워드는 그 내용이 헌법문헌의 명백히 위배 이거죠. 헌법문헌의 명백히 위배. 여기서는요. 사법부작은 이것만 알아두면 돼요. 법관에 준해서 취급하고 있다. 이것만 기억합니다. 자, 법관에 준해서 취급하고 있다. 넘어갑니다. 그럼 법관은 어느 정도냐? 3심제도에 의해서 시정 가능성이 있다는 걸 중요한 논문으로 들고 있어요. 144페이지 예상지문 1번입니다. 답안지에 쓸 내용이죠. 보통이요. 여러분 보세요. 국가배상법 2조에 의하면 고의과실, 고의범으로 보면 돼요. 물론 과실도 처벌할 수 있지만 그런데 법관에 관해서는 마치 목적범까지 요구하는 것처럼 설치를 하고 있단 말이죠. 핵심 키워드는 법관이 위법부당한 목적이 있어야 돼. 단순 과실 이런 걸로는 지금 국가에서 인정 안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거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위법부당한 목적. 여기서 웬만하면 탈락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키워드는요. 세 번째 줄에 현저히 명백히 어긋나게 법에서 인정되어 있는 자신의 권한을 명백히 어긋나게 행사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된대. 그러니까 이런 경우 외에는 거의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논문은 뭐냐면 3심제도에 의한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다만 예를 인정한 게 뭐예요? 헌재 위법한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위자료로 인정한 바가 있죠. 그거 두 개 비교하고 기억합니다. 국회 입법 활동으로 인한 국가배상이 나오면 헌법문헌의 명백히 위배 이 단어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재판으로 인한 국가배상은 재판이 아니라 법관의 문제로 몰고 가는 거죠. 법관의 위법부당한 목적이 있어야 돼. 그리고 법령상 인정된 자신의 권한을 명백히 어긋나게 행사해야 돼. 그래서 목적, 명백, 특별한 사정 세 단어를 기억하세요. 목적, 명백, 특별한 사정. 왜? 시정계가 있다는 게 중요해요. 헌재에서는 인정할 때 뭐라고 했냐? 너는 시정계에 없잖아. 이렇게 갔단 말이지. 그런데 2번입니다. 사법보좌관. 사법보좌관도 세 번째 줄. 이러한 법관에 관한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사. 그래서 틀렸어요. 사법보좌관 얘가 지금 잘못해가지고요. 배당표 작성을 잘못했단 말이야. 배당표 작성을 잘못해서 손해배상이 발생했는데 그게 위법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한 건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손해배상 인정 안 한 거야. 자,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145페이지입니다. 예상지문 또 보세요. 지금 했던 거죠. 법관이 재판에 관한 법령 규정을 따르지 않는 잘못이 있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재판상 직무상 직무행위가 2조 배상책임에 해당되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해당된다 그러면 틀렸어요. 그리고 2번이 별표 2개 쳐놓으세요. 이게 밑에다 법무 사례에서는 이걸 물어봤단 말이지. 그리고 이미 기출도 된 지문이니까 별표 3개 쳐놓으세요. 자, 불복 절차가 있는데 시정기회를 구하지 않은 사람은 국가배상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불복 절차. 시정기회를 구하지 않은 사람 국가배상 인정할 수 없다. 우리 법무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이 사람이 경제적 사정으로 항소 제기를 안 한 걸로 나왔거든. 근데 이거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이었어요. 자, 아무튼 시정기회를 구하지 않은 사람은 국가배상 인정할 수 없다. 이것까지 꼭 알아두시고 그리고 법관의 재판으로 의한 국가배상 나오면 이것까지 엮어서 같이 낼 수 있다. 알아두십니다. 넘어가고 146페이지입니다. 자, 예상지문 1번 보세요. 사법경찰관 수사활동 얘가 뭔가 잘못해서 그 옆에 판사 영장 발부. 자, 기억하십니다. 사법경찰관의 수사활동하고 법관의 영장 발부 연결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수사로 얘가 검사를 통해서 법관의 영장 발부를 받게 했단 말이야. 결과적으로 이게 나중에 이제 손해발생으로 나왔는데 이것만 기억하세요. 얘가 법관을 간접정보처럼 자주주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단절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손해배상 국가배상 인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예상지문 봅니다. 사법경찰관의 수사활동이 그 다음에 별도 처리 곧바로 판사 영장 발부에 결정을 기속하거나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판사가 영장 발부할 때 판사가 알아서 할 거야. 자,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자주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2번은 그런 내용이에요. 수사에서 영장 발부를 하는데 증거자료를 확보했는데 일부 누락해가지고 그래서 영장이 발부돼서 내가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주장한 거거든. 마지막 결론 봅니다. 147페이지 두 번째 줄. 체포 구속과 관련해서 다음 볼도 처리. 사법경찰관의 수사활동이 위법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자, 영장 발부에 인과관계 즉 자주주한 거 아니다. 자, 이것도 알아두세요. 아무래도 우리 변호사 시험은 이런 것과 연관이 좀 많이 있으니까 이런 판례를 좀 많이 알아두는 게 좋겠네요. 넘어가서 148페이지입니다. 자, 기출지문 2번 있죠? 2번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 이거는 이제 타 시험에도 엄청 많이 나왔죠. 우리 시험에서 정식으로 안 물어봤지만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 이것도 별표 하나 쳐놓고요. 다음
3번입니다. 이 두 번째 줄. 행정규칙 위반은 곧바로 위법은 아니에요. 행정규칙은 내부적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행정규칙을 위반했다고 그 옆에 곧바로 위법성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행정규칙을 위반한 것이 결국 공소양소이라든가 인권 존중에 반하게 되면 그때는 위법이 될 수 있는 거죠. 결론은 뭐냐면 행정규칙 위반만으로 위법성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왜? 행정규칙은 내부적 처분 기준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자, 다음 4번입니다. 이것도 많이 나오는데요. 군대에서 자살 예방의 의무는요, 명시적 법률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성문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자살을 예방해야 될 의무는 당연히 있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인권 존중 원칙에 따라서 위에다 인권 존중. 특정한 어떤 사안에서 자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라는 의무가 법에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변한 걸 배척한 거예요. 지금 법관이. 자살 예방은 명시적 규정하고 상관없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기억합니다. 다음 넘어가서 149번의 예상지문 1번은 그냥 가볍게 읽어봐도 되겠고 2번은 지워도 상관없겠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어서 거기 보면 건물 이축, 건물 옮기는 거 얘기하는 거죠. 옮길 이자입니다. 이사할 때 이축. 이축에 관련해서 볼드 처리만 읽으면 건물에 대한 용도가 아닌 지목으로 변경하는 그런 조치를 행정공무원이 해야 되는데 이것이 법에서 의무로까지 규정되는 건 아니라고 봤어요. 좀 어려운 내용이어서 뭐 이런 전문적인 내용은 좀 나오기 힘들 거라고 보여져요. 결국 배상책 인정 안 하는 사안이었어요. 이건 이제 법규의 해석의 문제였는데 넘어가서 150페이지입니다. 자, 1번 보세요. 이거는 공식으로 맞추면 돼요. 국가배상이 있어요. 첫 번째 줄. 공무원이 요건과 절차에 따라 그러면 위법하지 않다. 요건과 절차에 따라 처분을 했다면 결과적으로 뭐 손해발생이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어. 적법. 요건과 절차에 따라 위에다 또 적어보세요. 처분 기준에 따라. 불영의 처분 기준에 따라 처분했는데 재량 일탈남용이 됐어. 손해가 발생했어. 그래도 국가배상 인정 안 해요. 이제 과실 같은 게 인정되기 힘든 거죠. 그리고 법령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했다면 위법성이 곧바로 인정되거나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2번 지문도 똑같아요. 이제 1번 지문을 틀리게 만든 게 2번 지문인데 벌써 시험에 두 번이나 나왔다는 거니까 꼭 체크해 놔야 됩니다. 다음 예상 지문 151페이지의 1번은요.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죠. 뭐 시험에 나오기는 조금 전문적이어서 이런 게 이상하게 법무에서는 나오는데 기준에서는 아직까지는 잘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 돼요. 1번 보세요. 부당항쟁 보상법의 화해 간주 조항. 자, 화해로 간주돼요. 그런데 상대방이 나중에 후유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손해를 미처 예상하지 못해서 그로 해서 정신적 고통을 많이 받아. 이것까지 화해 간주된 걸로 봐가지고 더 이상 청구 못한다. 이건 좀 불합리하잖아. 그러니까 화해 간주 조항에 내려와서 세 번째 줄. 정신적 손해에 관한 위자료. 이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 걸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까지 화해 간주로 봐서 제한시키는 거. 이건 과도한 제한이다. 과도한 제한을 보기 어렵다. 이게 틀린 거예요. 즉 화해 간주 조항에 정신적 손해까지 포함시켜서 나중에 별도의 국가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거. 이건 과도하다. 알아둬야겠죠. 이런 걸 의미 있는 거니까. 2번이 이제 맞는 지문을 구성하는 겁니다. 화해 간주 조항에 화해 간주가 되면은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하는데 밑에 정신적 손해까지 포함되는 거 안 된다는 거죠. 정신적 손해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정신적 손해 줄 빼고 국가배상 가능. 별도의 국가배상이 가능한 거예요. 넘어갑니다. 17번의 1번 지문은 우리 시험에서 두 번이나 사례 기출됐죠. 항고성에 기판력이 미치는지 하면 지금 이 구절을 그대로 쓰면 되는 거죠. 항고성에서 취소됐다고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단정할 수 없다. 당연하죠. 왜요? 고의과실은 항고소송에서는 판단하지 않아요. 소송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기판력도 고의과실은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넘어가서 152페이지입니다. 2번 정도 한번 볼까요? 시사적인 문제에서 한번 보는 거예요.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시험 출제에 관여한 공무원이나 시험위원회 객관적 주의무를 소홀히해서 시험 문항의 출제, 정답 결정의 오류에 따른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는지를 판단한다. 객관적 정당성 상실. 이것만 제대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는 것은 전문가들에게 문의를 했는지 그래서 이것저것 조치를 취했는지를 다 검토해 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검토를 취하지 않았으면 위법한데 사안은요. 수능에서 세계지리 복수정답 처리된 거 국가배상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럼 매뉴얼대로 조치를 취했다고 본 거죠. 세계지리 8번 문제였다는데 뭐 문제 내용은 모르겠지만 넘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건을 만약에 여러분이 수임하게 되면 변호사가 돼서 수임하면은 판례가 시험 오류로 인한 국가배상을 인정할 때 결정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요. 반대 지문이 옛날에 나왔는지 그거 딱 찾으면 되는 거예요. 객관식 지문인데 유사한 지문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그게 틀린 걸로 나왔어. 근데 이번에는 맞는 걸로 나왔어. 그럼 국가배상 거의 인정해줘요. 이제 그런 부분을 찾아내야 돼. 자, 19번은 유명한 판례였죠. 밑에 봅니다. 변호사 등록 지원된 거, 협회장은 경과실에서 손해배상 인정하지 않은 거 이거 꼭 알아둬야겠죠. 뒤에 넘어가면 다 나옵니다.
이미 기출됐지만 다 알아두세요. 다시 한번 154페이지. 자, 먼저요. 대한변협 위에다 공법인. 따라서 이중적 지위가 있죠. 공법인. 행정조치의 질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나온 거예요. 이 판례에서는 지금. 공법인, 이중적 지위. 처분도 발령할 수 있고 행정조치로서 배상 책임도 있다고 봤어요. 게다가 1번에 나온 변호사 등록 업무, 이건 공행정 사무라고 봤습니다. 공행정 사무.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행정 사무다. 따라서 이 공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피용인에 해당되는 대한변협 회장을 공무원으로 본 거예요. 국가배상 2조의 공무원에 해당된다고 봤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보세요. 논리를 잘 잡아야 돼. 첫 번째, 대한변협 공법인. 따라서 얘는 행정조치의 지위가 있죠. 물론 대외적으로 처분을 발령한 행정처의 지위도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 보면 얘가 행정조치의 지위로서 얘는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2달 등록이 지연됐는데 대한변협하고 회장을 같이 공동 피해으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안이었단 말이죠. 얘는 일단 배상 책임이 있어요. 다음. 그런데 이런 대한변협이 지금 하는 변호사 등록 업무, 지금 나온 것처럼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뭐다? 공행정 사무라는 거야. 행정사무예요. 행정사무. 그래서 왜냐면 공법이니까 공행정 사무를 할 수 있는 거죠. 다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변협 회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상 이 공행정 업무를 맡고 있잖아요. 사실상 이런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뭘로 봤다? 국가배상 2조의 공무원으로 본 거야. 공무원이기 때문에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공무원이기 때문에 얘 책임 범위는 뭐다? 고의중과실일 때다. 2조 공무원의 개인 책임이니까 고의중과실이다. 근데 사안은 어땠다? 사안은 등록 지연시킨 거 경과실로 봤어요. 경과실로 봤기 때문에 결론 배상 책임 없다. 물론 여기서 이제 배상 책임이 인정됐기 때문에 배상을 받겠죠. 얘가 배상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대한변협 회장은. 이 네 가지만 정확히 이해하면 되고 각각의 연결성만 기억하세요. 그 내용이 기출주문 전부입니다. 쭉 써 있는데 논리적으로 연결해서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넘어가서 155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예상 지문에서 1번은 그냥 틀리지 않을 만한 지문이에요. 공무원에 부과된 직무상 의무 내용이 단순히 공공기관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면 안 되고, 두 번째 줄,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해야 된다. 이게 사익보상을 요구한다는 거죠. 우리 판례도 국가배상에서 사익보상을 인정한다. 사익보상은 원래 항고소송에서 논의되는 개념이란 말이야. 사익보상, 반사적이, 이거는 이제 항고소송에서 논의되는 건데 국가배상에서도 이걸 인정한 거죠. 사익보상. 그런데 2번 한번 봅니다. 불법 어로행위 단속을 하다가 배가 자초됐어요. 근데 구조무하다 안개도 끼고 그러니까 돌아가 버렸단 말이야. 세 번째 줄 봅니다. 결과론적, 사후적으로 볼 때 최선이 아니었다는 것만으로 국가배상 인정할 수 없다는 거야. 최선이 아니었다. 밑에 과실 X. 최선이 아니었다고 해서 과실을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구조 업무를 계속하다가 자칫 구조 업무를 하고 있는 해경들도 위험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해가지고 가버렸단 말이야. 그런데 최선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안개가 껴서 구조 활동이 힘듭니다. 본부에 연락을 하고 본부에서 추가 인력이 올 동안은 거기서 좀 대기를 했어야 된다는 거야. 판례가 볼 때는. 그런데 그냥 홀라당 가버렸거든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최선은 아니었다. 좀 아쉽다. 왜냐하면 추가 구조 인력이 올 때까지 그래도 현장을 좀 수호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 하더라도 수색을 하고 있는 해경의 안전을 위해서 돌아간 거를 이걸 불법 행위로까지 보기는 좀 힘들다. 자, 머릿속에 기억은 뭐예요? 최선이 아니라고 과실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 공무원들 일 제대로 하겠어요? 자, 그 정도만. 이거 의미가 있죠. 최선이 아니었더라도 이 단어가 핵심이네. 뭐 배자초 이런 거 알 필요도 없어. 과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과실이다. 그럼 틀렸겠네. 넘어가서 157번 1번. 위법한 처분으로 이행하려고 비용이 들어서 이건 비용 상당하게 손해가 있는 걸로 봐줍니다. 처분으로 이행 비용이 발생했다. 이것도 손해배상이 될 수 있다. 근데 2번. 이게 예전에 어디 모의고사에서 났는데 처분이 있으면 처분을 이행하기 어려운 장애 사유가 있었고 내려가서 관청도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서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손해가 현실화됐다고 보기 힘들다는 게 지금 판례입니다. 행정청이 이를 참작해서 처분에 따른 이행 강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손해 현실화로 보기는 어렵다. 2번만 제대로 보세요. 다음 3번에서 세 번째 줄 있죠. 이행 가능성, 이행 필요성 거기를 묶어주고요.
밑에다가 이것도 적어놓으세요. 예측 가능성, 회피 가능성. 예측 가능성을 예견 가능성이라도 많이 쓰죠. 다음 세 번째 단어 관리 가능성. 국가 배상했어요. 관리 가능성이 없다. 그럼 무조건 배상 책임 부정이에요. 관리 가능성 묻지 않는다. 그러면 틀린 질문이에요. 예견 가능성, 회피 가능성, 손해 발생의 예견 가능성, 불법한 손해 회피 가능성 묻지 않는다. 그럼 틀린 질문이에요. 자, 많이 나오는 질문이니까 알아두세요. 예견 가능성, 그 다음에 관리 가능성, 여기서 이행 가능성 세 단어 기억합니다. 여기서는 처분에 이행 가능성, 필요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것들은 공식처럼 알아두면 좋겠네. 넘어가서 159페이지 예상지문 제일 위에 보면요. 불법행위로 채무를 부담했는데 항상 손해는 현실화되어 있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줄, 현실적, 확정적. 만약에 앞에 있는 채무 부담이 손해라면 이러한 손해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손해로서의 채무 부담도 현실적,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어야 돼요. 그럴 때만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밑에 예견점은 얘는 별표. 많이 나오니까 사량 객관식으로도 유사하게 나온 적이 있으니까 기억합니다. 절차권이 일시적으로 장애를 받아서 손해배상 부정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첫 번째 줄 절차, 행정 절차. 내려가서 참여권이 일시적으로 장애를 받았어요. 일시적 침해. 근데 절차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절차는요. 처분을 위한 사전적 절차로서 중대하지 않기 때문에 취소 사유가 돼요. 중대명백설에 따르면. 그래서 절차의 일시적 장애라는 말은 나중에 그 절차가 풀렸다는 말이고 그리고 절차에 따른 처분이 종국적으로 확실히 나와서 손해가 발생했는지 이것저것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행정 절차권이 일시적으로 침해된 것만으로는 손해배상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어요. 그 절차 장애가 결국 손해까지 인과관계로 연결돼야 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머릿속에서는 절차, 절차권, 일시적 침해, 손배 X 이렇게 기억하면 절대 안 틀려요. 넘어서 기출주문은 방금 내용과 연결됩니다. 1번 별표 하나 치고. 이런 질문은 다시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본모 지문이지만. 자, 봅니다. 첫 번째, 행정절차 진행 과정에서 절차권을 보장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종국적으로 처분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가 현실화되어 있지 않죠. 따라서 손해배상 인정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절차권을 보장하지 않았지만 손해가 현실화됐는지 따져봐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2번 지문의 세 번째 줄. 절차적 권리 침해로 중시적 고통에 의한 손해배상 인정. 절차권이 나오면 손해배상 안 되는 쪽으로 좀 기억하세요. 왜냐면 그 절차 침해가 종국적 처분과 연관해서 손해 발생이 기여마가 있는지 이런 거 다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죠. 밑에 기출 지문은 사익보호성 앞에서 본 지문입니다. 넘어가고. 자, 162번에 나오는 이거는요. 이거는 소파 규정 때문에 그런 건데요. 미합중국 군대에서 차량 사고가 발생하면요. 그 가족들 말고 미합중국 군대의 군용 차량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는 대한민국이 하게 돼 있어요. 소파 협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번 미합중국 군용 차량에 대해서는 자배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 규정이 그렇게 해석되게 소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두 가지 기업입니다. 미합중국 군용 차량 사고 자배법 X 손해배상 청구는 대한민국. 이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미합중국 공용 차량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자배법 적용 S. 그 다음에 손배 대상은 대한민국이 해야 된다. 다음 예상지문 1번 별표 하나 쳐놓고 이건 상당히 의미 있는 거니까. 자, 손해배상 책임, 손해배상 청구권 국가를 대상으로 할 때 국가를 대상으로 하면 두 번째 줄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5년입니다. 5년. 10년이 아니라 5년이에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기억하고 밑에가 10년 X.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요. 실제 판례에서는 그 국가재정법 96조 2항 1항 보면은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뭐 이런 편이 있어요. 그러면 민법에서 10년은요. 거기서 국가재정법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은 5년보다 짧은 기간만 해당된다고 봤어요. 그런데 민법은 10년은 5년보다 더 장기잖아. 그러니까 민법 10년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여기 5년 기억하세요. 민법 10년 X 이렇게 그어놓습니다. 다음 2번은 뭐 민법에서 의미가 있네요. 소멸시효 체크하고. 두 번째 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얘는 법률상 장애 사유만을 의미한다. 사실상 장애는 아니다. 법률상 장애 사유만. 이거 뭐 민법에서나 나올 내용이네. 다음 1번 한번 볼까요? 밑줄 한번 보면 돼요. 배출된 오염물질이 피해자, 피해 물건에 도달해서 피해가 발생했다는 반드시 직접 증명해야만 한다. 만자가 들어가면 항상 좀 의심해야죠. X. 이건 여러분이 민소에서 이건 배웠죠. 뭐예요? 현대형 소송 4가지 중에서
현대형 소송 4가지 중에서 지금 행정소송이 들어가 있고 개연성 이론에 따라서 얘는 오염물질이 여기서 발생, 도달, 그 다음에 김양식장 매출 감소. 그러면 추정해버리는 거죠. 사실상 추정으로. 그럼 상대방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증을 통해서 해소해서 희석돼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걸 과학적으로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입증 책임 전환시키는 거죠. 발생, 도달, 그리고 김양식장 매출 감소. 이걸로 지금 입증이 되고 상대방에게 입증 책임이 전환되는 거죠. 따라서 직접 증명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은 해소 농도에 따라서 이거는 희석돼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걸 통해서 상대방이 이제 그 추정을 사실상 추정을 깨트리기 위해서 밑에 2번은 마지막 줄이네요. 간접 사실 등에 대해서 반증을 통해서 반대되는 증거를 통해서 이러한 추정을 복멸시킬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민소에서 배운 내용이 여기 그대로 나왔네. 넘어갑니다. 고갑의 성법 5조 책임은요. 예상집은 첫 번째 줄 5조 1항의 책임은 완전 무결한 상태를 요구하잖아요. 밑에 상대적 안정성, 이 단어 기억하세요. 상대적 안정성. 그리고 밑에다 한 단어만 적어놓습니다. 통상의 방법으로 이용. 통상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걸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유용적 인가로 이용해서 대표적인 거, 막 중앙선을 넘어서 가드레일을 받았는데 그런 것까지 예측해서 거기다 뭐 설치할 그런 의무는 없다고 봤어요. 완전 무결은 아니다. 넘어가서 165번은 삭제하고. 자, 넘어갑니다. 거창 사건 이거는요. 뭐 이거는 시사적인 거니까 좀 체크합니다. 거창 사건 마지막 장기 소멸시효 적용은 배제해야 되겠죠. 왜요? 이튿날로부터 10년은 이미 훌쩍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안날로부터 3년으로 가야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걸로 갈 수 있단 말이야. 장기 소멸시효는 이튿날이니까 불법행위 이튿날. 이건 너무 오래전 사건이기 때문에 이튿날로 가버리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체크하시고. 그래서 여기는 단기 소멸시효인 안날로부터 3년이다. 이튿날은 이미 끝났다. 다음 손해배상 얘는 중요도는 C급이니까 중요하지 않은데 하나만 좀 알아두세요. 수사 절차. 전체적으로 하나로 판단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줄. 모든 수사 절차 일환 옆에 전체적의 별표치고. 따라서 밑에 보면요. 끝부분. 지명수매 조치만 따로 판단하지 않아. 2번 지문의 끝부분. 불법 감금, 구금 부분만 개별적으로 소멸시효 판단하지 않아. 왜요? 1번에서 봤던 것처럼 수사는 전 과정을 전체적으로 판단한다. 기억하십니다. 다음 손실보상, 기초지문 첫 번째 줄. 주식의 권리 가치 하락. 이건 손실보상을 보면 안 되겠죠. 하루에도 등락이 얼마나 많은데 이걸 손실보상으로 계산해. 안 될 말이에요. 넘어가고 169번. 자, 1번입니다. 사용소유권 행사가 제한되는지를 판단할 때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금반원, 신뢰보호 원칙, 신의칙을 고려해야 된다. 자, 사용수익, 위에다가 줄 빼고 특허.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나면 특허라는 거 기억합니다. 다음, 2번입니다. 이건 케이스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모의고사 같은 데서. 민법하고도 좀 연결되죠. 인지청구권 관련해서.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로에 무상 제공했어요. 무상으로 증여했단 말이에요. 이랬다고 해서 자신의 사용 수익 1번에서 이거 특허 그거는 삭제하세요. 행정재산의 목적이 사용하고 좀 다릅니다. 얘는 만약에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이렇게 나오면 특허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이렇게 나왔을 때 얘는 2번이 핵심인데 자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로에 무상 제공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두 번째 줄 자신의 재산권에 대한 사용 소유의 권한이 제한되는 경우에 확정적으로 이런 사용권이 상실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대세적 확정적으로 상실 거기다 X.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3번 두 번째 줄. 공공의 이익과 비교영향이라. 그리고 3번 사용소유권 제한은요. 무상 제공한 자기 때문에 좀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판례가 본 것 같아. 세 번째 줄. 엄격하게 해석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엄격하게 적용. 내려가서 제한을 주장하는 자. 일반 공중이겠죠. 제한을 주장하는 사람이 스스로 입증해야 된다. 무상 제공했는데 무상 제공하고 나서 모든 권리를 다 뺏기는 거.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본 거죠. 다음 170번입니다. 예상지문 1번 한번 보세요.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 배제하려는 스트레스 끊어줍니다.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 배제 줄 빼고 합헌. 별개의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포함시켜야 된다. 이것까지 기억해야 돼요. 당해 공익사업 개발이익은 배제. 별개 공익사업 개발이익은 포함. 이것도 기억합니다.
다음, 이런 개발 이익을 배제하는 토지보상법 입법 취지에 비추어서 행정효율 협정에 관한 규정, 이거 대통령령이에요. 기한 결제 및 공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익사업의 계획 시행에 관해서 공문서에 준하는 발표가 있으면 된다. 공문서에 준하는, 여기가 핵심이에요. 이 판례. 공문서에 준하는 형식을 갖춰 일반에게 알려주면 내려가서 공익사업의 계획 시행에 공고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보상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고시돼서 효력이 발생해야 되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내시기 바랍니다.